한미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40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학살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고 러시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시신이 대거 발견된 것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번화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댈러스 콘서트장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 위에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출근길 맨해튼 방면의 차선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미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했던 고강도 제재 조치를 상기시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선택은 북한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made clear that we remain open to diplomacy, but it really is up to Pyongyang to decide the path forward. 미 국무부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방미 중인 중국 류사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류사오밍 중국 대표를 만나 북한의 협상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 움직임까지 포착되며 상황은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이은 중국 측과의 면담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재차 비난하면서도 북한은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은 이미 남한이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남북한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인 만큼 남한이 먼저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남한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로 예정된 김일성 생일 기념일과 한미연합훈련 등과 맞물려 북한이 강경 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위를 조절한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평범한 우크라이나 시민 40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학살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고 러시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문명의 시대 한가운데서 벌어진 비극을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부차입니다. 시내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시신이 확인된 데 이어 교회 뒤편에서도 시신 5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한 달 넘게 점령한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9구가 수습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군이 국민 전체를 말살하려 한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А тепер боремось за життя у найстрашнішій війні у Європі за увесь час після Другої світової війни.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서방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제재가 거론되고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측에선 자작극이라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And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This guy is brutal, and what's happening in Bucha is outrageous.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푸틴 대통령의 혐의를 유대인 학살에 준하는 제노사이드가 아니라 전쟁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 말살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살인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별도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유엔 차원의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별도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학살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 점령 기간 민간인들이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의혹은 러시아가 철군한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에서 시신 400여 구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실제 수도 키이우 병력의 3분의 2가량을 이동 배치했고 동북부 도시 수미 지역에서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철군 지역을 중심으로 잔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세크라멘토 번화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댈러스 콘서트장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뒤엉켜 싸움을 벌이는 도중 총소리가 들립니다. 7발의 총성이 울리자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 와중에도 총성은 계속해서 울립니다. 허겁지겁 빠져나오는 인파들로 인근 지역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어제 새벽 세크라멘토 도심 유흥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2 a.m. this morning, officers heard gunshots near 10th Street and K Street and saw people running. They were on scene almost immediately, and there they encountered a large crowd and multiple gunshot victims.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현장에 있던 26세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은 두 그룹 간의 언쟁이 패싸움으로 커지면서 결국에는 총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희생자 6명의 신원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남성 3명과 여성 3명으로 연령대는 57세 여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에서 30대 젊은이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약 1시간 전에는 댈러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댈러스 남부의 공연장에서 한 남성이 관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5명의 부상자 중에는 청소년도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장에는 7명의 비번경관이 근무하도록 승인을 받았지만 사고 당시 7명 모두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조지 워싱턴 다리 위에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출근길 맨해튼 방면의 차선이 일시 폐쇄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습니다. 제1산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5시경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해 일명 조다리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위에
꼼짝 못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수마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원인은 맨해튼으로 가는 방향의 차선에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뒤에 싣고 가던 강철 철근 중 일부가 도로 위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굴러떨어진 철근이 도로 위 설치된 돌들을 부시면서 파편들이 차선 위로 흩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의 잔해들을 수습하기 위해 도로는 약 2시간가량 일시 폐쇄됐고 다리 위와 인근 지역 주요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수많은 통근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로는 1시간이 넘도록 전면 일시 폐쇄됐다가 오전 6시 30분경 한 개의 차로만 임시 개방했고 오전 9시쯤부터 전면 재개방됐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체로 인한 지연 시간은 오전 10시 기준만 해도 2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에 도착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대신 링컨 터널이나 홀랜드 터널을 이용해야 했으며 이 경우 60분에서 90분 정도 지연되는 출근길 대란이 지속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새로운 XE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XE 변이는 올 1월 영국에서 첫 감염이 보고된 데 이어 최근 대만과 태국, 이스라엘에서도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 600여 건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WHO는 XE 변이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높은 감염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보건부는 XE 변이 감염자의 경우 가벼운 발열과 두통, 근육 위축 증세를 보였지만 특별한 의료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는 10년 만에 선거구가 재조정된 뒤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한인 등 아시안 투표 결집력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예비선거, 연방과 주, 각 지역 선출직 후보들의 11월 결선 진출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LA시의 경우 시장을 비롯해 시 검사장과 감사관, 홀수 지역 5개 지역구 시의원, 짝수 지역 3개 교육위원 등 주요 선출직의 절반 이상을 올해 선출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10년 만에 선거구 재조정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짝수인 10직으로 단일화된 한인타운의 경우 올해 시의원 선거가 없지만 선거구 재조정 이후 한인타운과 인접한 지역구들에 걸쳐 한인과 아시안 투표 결집력은 전체적으로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We have actually more Korean Americans in the 13th since redistricting occurred. Approximately 18% of the 13th district is of AAPI heritage, and it's a real thrill, as I said. 캐런 베스, 케빈 들레온, 리카르소 등 주요 시장 후보들부터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과 주 선출직 공무원들까지 올 들어 주요 정치인들의 한인사회 방문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커뮤니티 노숙자 문제와 범죄 증가, 아시안 혐오 범죄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주요 정책 현안에서 한인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선 이번 선거의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인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출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6월 달에 오시면 그때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기업의 이름을 딴 스포츠 경기장이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아가 더 포럼을 공식 후원하며 파트너 관계를 맺었는데 특정 자동차 브랜드가 경기장 이름에 적용된 것은 국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967년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에 개장한 실내 경기장 더 포럼. 1999년까지 농구팀인 LA 레이커즈, 하키팀인 LA 킹즈의 홈 구장으로 사용된 뒤 지금은 콘서트 같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명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 오늘 한국 기업 이름인 기아가 붙었습니다. The most iconic, most historic, and emotionally connected entertainment and sports venue in California, if not the entire world. And for that reason, we are proud to announce that as of today, you are all welcome at the Kia Forum.
국내에서 경기장 이름 앞에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아 포럼 주차장에는 전기차 전용 충전 시설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또 기아 전기차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주차 공간과 무료 충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경기장의 주차장 공간은 기아차 모델 이름을 붙여 구분됩니다. 기아는 앞으로 기아 포럼을 활용해 브랜드를 널리 전파하는 한편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적극 유치해 지역 엔터테인먼트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대중음악계 최고상으로 꼽히는 그래미상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내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밀 작전을 펼치듯 시작한 지난해 최대 히트곡 버터의 무대. 시상식 도중 사회자 트레버 노아의 특별 인터뷰까지. Just a little thing I learned, which was 미군과 꽃이 폈습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의 존재감은 이렇게 더 커졌지만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상은 도자켓과 스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까지 차지하면서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았기에 아쉬움도 컸습니다. BTS는 아쉽지만 슬퍼할 일은 아니라며 그래미 무대 준비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미러브 덕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아쉽게 상 못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그래미가 음악성을 따지고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BTS의 그래미 수상은 미뤄졌을 뿐 실패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미 시상식과는 별개로 BTS는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8일부터 4차례 현장 공연을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공연 기간 도시 전체를 BTS 축제장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도도 선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 정책 설계도인 국정과제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지킬 수 있고 실용적 정부가 될 수 있는 국정과제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분과별로 3개에서 5개 정도씩 추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규제, 연금 등의 개혁, 부동산, 균형 발전 등 각종 의제가 공약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우선 과제는 정하지 않았고 조직 개편 방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는 머슴이니 이 일 잘하는 게 우선이다. 실용주의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이달 중순 한 차례 정리를 거쳐 다음 달 초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나열식으로 내놓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100대 과제 나열했지만 못 지켰으니 사회 경제 여건 여소야대에서 할 수 있는 30에서 50개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원자재 수급, 물가급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당면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보도사진전을 찾은 자리에서 총리와 장관이 같이 일할 사람도 뽑도록 하겠다는 책임 장관제에 대한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수행비서, 불법 처방전 등 3가지 의혹이 핵심인데 수사가 이재명 전 후보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청에 수사 의뢰서가 접수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했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결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소속된 총무과와 법인카드 관련 부서, 그리고 김 씨의 불법 처방전 의혹 관련 부서가 대상입니다. 앞서 대선 기간인 지난달 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10여 건 넘는 고발이 접수됐고 경기도도 감사를 벌인 끝에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감사에서는 배 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조만간 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김혜경 씨 소환 조사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A씨 측은 배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사 등의 최종 책임자가 경기도지사이고 김 씨가 지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최승열 경기 남부경찰청장은 이 전 후보가 고발 대상인 것은 맞지만 피고발인이 모두 소환 대상은 아니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